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극교육론 9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을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시험의 난이도는 좀 어땠나요? 제가 대면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네. 일단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실습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면 학생들은 실습을 진행했고요. 오늘 실습은 상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촬영을 미처 하지 못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어 연상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하늘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를 듣고 다음 친구가 하늘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름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친구가 구름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단 여기서 하늘, 구름,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과는 전혀 무관한 구름만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구름만 생각하고 구름을 떠올렸을 때 또 생각나는 단어를 얘기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솜사탕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솜사탕 하면 떠오르는 뭐 놀이공원, 놀이공원 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회전목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단어 연상 놀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제시 문장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 친구가 그 문장을 듣고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 사람당 한 문장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 문장으로 한 소녀가 숲속을 걸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친구가 그 소녀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다음 친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런데 가다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을 이야기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어 연상 게임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자기 앞사람의 내용을 계속해서 잘 들어야 이야기를 연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이 릴레이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마지막 10번째 친구를 지정을 하고 이 친구가 결말을 내릴 수 있도록 너가 마무리를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마지막 친구가 어쨌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건 간에 결국에는 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오늘 대면 수업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릴레이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한 곳으로 막 뻗쳐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 죽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고 끝나는 부분이 아닌데도 일단 죽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겠지만 중학생이랑 이 놀이를 해보면 굉장히 19세 이상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다가 싸움이 붙고 이런 내용은 다반사이고요. 또 정말로 19금 이야기 모텔을 갔니 이런 이야기도 서스름 없이 사실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은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만들 때 스토리텔링을 학생들이 직접 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3학년이 읽을 만한 동화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유도리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어와 문장으로 상상하는 것, 연상해보는 것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되었다면 이것을 또 극으로 구성해서 역할극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물건으로 상상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책인데 우리 이게 책이 아닌 다른 걸로 한번 상상해보자. 어떤 걸로 상상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하면서 이걸 변형해서 표현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책이지만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태블릿 PC를 그냥 말로 저는 태블릿 PC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태블릿 PC를 쓰는 그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표현을 직접 몸으로 해보는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이 모양이 지금 네모나지만 전혀 모양과 무관하게 나는 모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의 그 상상을 제한해 두지 말고 어떤 형식으로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책으로 한번 몇 명이 해봤다면 그 다음에는 펜으로도 해보고 또 분무기로도 해보고 이렇게 교실에 있는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변형해보는 것, 이렇게 진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까지 상상 변형하기 놀이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의자를 활용해 볼 건데, 의자는 앉는 용도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의자가 꼭 의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 다른 것들로 우리가 상상해서 변형시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뒤집어서 게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도 변형시키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상상하여 변형하는 것은 연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소품을 사용할 때 그 소품이 없다면 대용으로 상상해서 사용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 안에서 이 지팡이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지팡이가 없다면 우산으로 대신해서 지팡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연극적 상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게 무슨 지팡이야, 우산이지 라고 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놀이 안에 녹여내는 겁니다. 그 다음 대면 학생들이랑 진행한 놀이가 이제 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임을 했는데요.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의자 옆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서 있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근데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을 밀어서 일으켜 세우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무력을 쓰면 안 되고요. 서 있는 사람이 장소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서 있는 사람을 하고 한 친구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예를 들어줬냐면, 일단 장소를 정하는데요. 제가 미용실이라는 장소를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에 미용사가 되고 이제 앉아 있는 친구는 손님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막 해주면서, 자, 손님, 이제 머리 다 끝났습니다. 저쪽에 가서 샴푸 하셔야 돼요. 저쪽으로 오시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손님 역할이 되어서 이제 즉흥적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가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좀 다시 손봐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의자에 계속해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가 싫은데요? 저 그냥 여기 앉아 있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알려주시고 이 놀이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은 뭐 무력으로 민다거나 당긴다거나 해서 막 어떤 학생들은 의자를 막 빼가지고 이 의자에 못 앉게 하는 막 그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터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장소를 정해서 어떤 상황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 그 정확한 이유가 있도록 해서 내가 앉아 있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저 그냥 앉아 있을 건데요, 일어나기 싫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를 기억하시고 이 놀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몇 학생들이 진행을 하다가 그 앞부분을 촬영을 못해서 좀 뒤에 발표한 친구들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왔을부터 일어나신 거면 이거 진짜 임신 아니죠? 아니 맞아요.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까봐요? 제 춘사를 보고 싶으세요? 아, 이게 어떻게 텐션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쓰러졌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임신을. 사기 아니야? 이제 웃으시네? 아, 제가 임신 부작용으로 조울증이 생겨가지고. 그러시구나. 나으시면 못했대. 언제까지 해요? 여기까지. 나는 지혜라고. 처음에 찍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만기를 못 찍었네. 또 해보실 분? 지금 방금은 무슨 어디 장소였죠? 버스에서 이제 임산부 자리 양보해달라는. 오케이. 또? 무서워. 자,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 더하기 1은 2, 응? 2 더하기 2는 4. 그러다가 시작할게요. 3 더하기 3은 6. 그러면 4 더하기 4는 뭐예요? 8. 뭐야? 너 나가라니까? 야! 마이키, 너 나가라고! 나이 너 졸았잖아, 방금! 너 졸았어, 안 졸았어? 졸았냐? 너! 뒤에 아무도 없는데? 야! 마스크! 마스크! 대답! 대답. 아니, 뒤에 아무도 없... 너 이름 뭐야? 너. 저요? 그래, 너. 홍지혜입니다. 어? 홍지혜요. 공제? 빙제? 홍지혜. 흥제! 그래, 흥제 너다가. 너 아까 졸았어, 안 졸았어? 딱 말해. 졸았어요. 졸았어. 아 죄송해요. 그럼 뭐 해야겠어? 나가. 맞을게요. 그래, 손 대. 손 대고. 뭐? 얼만큼 몇 대 맞을 거야? 딱 정해. 딱 정해. 한 대? 3대. 그래, 나가.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해요. 선생님. 뭐가 아 죄송한데?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 네. 서서 들어. 들어. 알겠지? 이어서 한다. 근데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 안 됐네. 자, 5 더하기 5는 7. 아씨. 나가라니까? 슬퍼. 저는 너무 힘들어요. 요즘. 오, 힘내야겠네. 나가. 열심히 들을게요. 그래, 나가서 들어. 아 제발 부탁. 뭐 일어서 달라진 거 있어?
아, 저번에 성서 들었어요. 진짜 저안 졸려고. 근데 이번에 진짜 안 졸고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5 더하기 5는 10, 8 더하기 86. 8 더하기 8은 안 된다. 어디 6 더하기 6은 뭐야? 네? 6 더하기 6은 12. 똑똑하네. 감사합니다. 한번 받은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한 명만 더 해도 돼, 경찬이 안 돼. 승규. 들어가겠습니다. 네, 경찬 씨. 네, 특기가 무용이라고 해주셨나요? 저희가 준비하신 무용 한번 볼게요. 아, 누구 형이요? 이 의자 소품 이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의자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의자 빼고도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의자 빼고는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의자에서 네,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긴장이 되면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심호흡 좀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해주실래요? 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몇이시라고요? 저 키가 180좀 안 됩니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170좀 안 됩니다, 사실. 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저희가 이 카메라에 어떻게 찍히는지 봐야 돼서요. 전신을 보나요? 네네, 전신 한 번만 볼게요.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안 움직이셔도 되고요. 그냥 잠깐 일어섰다가 앉아주시면 되세요. 다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오실 때는 잘 걸어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잠깐 일어섰다가 앉으시면 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예, 한번 입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의자 맞추고 가셔야 되거든요. 휠체어라서. 오케이.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이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뭐 화장실 쭉 많이 나온 거, 화장실 뭐해서 저기요, 배가 너무 아픈데 빨리 좀 나와주실래요? 뭐 이런 거. 또 아까 버스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야야야 불났어 뭐 이런 뭐 다급한 상황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 미용실을 보통 예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랑 뭐 비슷하게 이제 식당 이런데 손님 이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뭐 이런 거 많이 주로 나와요. 근데 약간 뭐 학교 오디션 이런 상황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드라마로 확장시켜서 발표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앉아있고 서있고 이 정도만 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학교의 어떤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 상황이라든지 또는 아까 오디션 상황, 뭐 버스에서 임산부와 뭐 그 예의 없는 뭐 학생과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으로 한번 다 나와 보실래요? 원으로 서볼게요.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옛날에 어디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 나는 방법을 안다. 승현이는 좀 아는 것 같은데 가르쳐 주지 마세요. 또 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놔둘 건데 팀을 일단은 연기 뮤지컬로 나눌까요? 어느 팀이 더 빨리 푸느냐? 빨리 손이 얘기 들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손이 지금 앞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네. 그 앞으로 본 상태에서 이렇게 풀려야 돼요. 뒤로 돌려서 자, 해볼게요. 시작. 같이 움직여. 손이 좀 돌아가는 건 괜찮지만 아예 놓는 건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들면 한 명씩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한 명씩. 이거 안 돼. 뭐야? 왜 그래? 다시 와서 다시 와서. 원래 이거 잠깐만 이렇게 했어. 아까 맞았는데. 네. 아까 이렇게 안 돼. 네, 이거. 아니 한 명씩 들어와. 천천히 한 명씩 이 들어와. 손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야. 그냥 한 명씩 들어와. 제가 아니 이 손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서로 이해가 안 돼. 네, 이 부분도 지금 각도가 안 맞아서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끊었고요. 지금 동그랗게 선 상태에서 팔을 교차해서 이렇게 옆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요. 꼬인 손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옆에 친구가 손 잡은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아예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뒤로 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안쪽을 서로 다 바라보고 있는데 풀려도 안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게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두 팀이 했는데 이거를 약간 경쟁 구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팀을 뭐 두 팀이나 세 팀이 해서 어느 팀이 가장 먼저 빨리 푸는가 이런 것도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명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4명 이상 또는 5명 이상이 모였을 때 한번 꼬인 손 풀기 놀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놀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